네, 반갑습니다. 김복현입니다. 저는 아내를 만나기 전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동문대학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부속을 마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대학교 후배로부터 아내를 전달받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품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관심이 생겼고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SP가 되면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매력을 갖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피는 다이아몬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메이와 그 비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오늘의 강의는 MBS라고 합니다. 그래서 MBS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BS란 Nuts and Bolts School의 약자로서 기본을 배우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너트와 볼트는 딱 맞게 결합되어야 튼튼하겠죠. 아메이 사업도 이와 같이 튼튼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MBS 대상자는 누구냐 하면 사업 설명을 듣고 아메이 사업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또한 아메이를 사업으로 인식하고 시간 투자를 결심한 사람도 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메이 회원 ABO라고 합니다.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의 약자죠. 아메이 회원들도 마찬가지로 이 강의를 또 들을 수 있습니다. MBS 목표가 있는데 MBS는 사업 설명을 들은 초보자가 궁금한 점을 알아보면서 아메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자신감을 갖게 해줍니다. MBS를 들은 후 파트너를 MBS에 참가시키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신과 파트너를 후원하는 효과가 있죠. MBS를 마친 사람은 아메이 사업가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MBS 1주차부터 8주차가 있는데 오늘은 바로 1주차 첫 시간입니다. 아메이와 그 비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행복, 건강, 기타 등등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원하시죠. 돈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게 살고 부자들은 계속 부자로 살까요? 그 이유는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수입, 지출, 자산, 부채를 먼저 살펴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집은 부채일까요? 아니면 자산일까요? 집이 만약에 집을 구매를 했을 때 은행 대출을 끼고 있다면은 부채라는 거죠. 융자금이 있고 또 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기타 등등 세금을 내죠. 살 때도 취득세를 내고 팔 때도 양도소득세를 내고 그래서 많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경비가 지출이 되는 거죠. 세금을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은행이나 즉 세금을 안 낸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로 기속이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겠죠. 그런데 관점이 좀 달라요. 가난한 사람들은 집을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부자들은 부채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집이 세를 놓고 월 수입이 발생이 되면 자산일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들어가 살게 되면 이러한 부채로 된다는 거죠.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시각도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수입과 지출, 자산, 부채를 살펴보겠는데 수입은 급여,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받는 급여가 해당이 되고 또 배당금, 이자, 임대소득, 로열티, 기타 등등이 있죠. 지출은 세금, 집세, 식료품비, 의복비, 오락비, 교통비, 고정비를 포함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출이 되는 모든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자산은 주식, 채권, 부동산, 지적 재산권을 이야기하며 부채는 대출,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수익과 자산 부분이 조금 혼돈이 될 수가 있어요. 요거를 구분할게요. 수입은 즉각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산은 수입원을 이 되는 것. 자산에서 수입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흐름을 또, 이 네 가지 패턴에 의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현금 흐름 패턴을 보면 자산이 거의 없고,
물론 부채도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수입이 바로 지출로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즉 지출만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중산층은 어떻게 되느냐? 부채가 조금 있어요. 우리나라 중산층이라고 하면 보통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뭐 의사나 변호사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행에서 또 대출도 충분히 해주고 직업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도 발급이 돼요. 결국 그러한 것들이 전부 마이너스죠. 다음 달에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급여를 통해서 수입이 들어오면 이런 지출이 되기 이전에 먼저 부채 부분을 거쳐가지고 남는 부분이 지출이 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의 차이점은 가정 경제의 규모의 차이죠.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형태를 띠고 계속 흘러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중산층은 부채를 사면서,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지불한다.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세금 먼저 내고 남는 금액을 쓴다. 그러다 보니까, 절세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들의 현금 흐름 패턴을 볼까요? 부자들은, 주식, 채권, 부동산, 지적재산권에서 수입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배당금, 이자, 임대소득, 로열티가 나오고 부채는 거의 없죠. 그리고 일정 부분에 지출을 하면 돈이 남잖아요. 그 남는 부분을 또 자산을 만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수입이 커지는 자산도 커지고 수입도 커지는 형태의 현금 흐름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중산층의 현금 흐름 패턴에서 부자들의 현금 흐름 패턴으로만 바꿀 수 있다면 우리도 경제적 자유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고 부자들은 자산을 삽니다. 부채를 사지 않아요. 그리고 먼저 자신에게 지불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세금 문제인데 모든 나오는 수입들에서 돈을 쓰고 남는 부분만 세금 처리해가지고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절세의 효과가 있는 거죠. 먼저 쓰고 남는 부분을 경비 처리, 쓴 부분에 대해서 경비 처리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수에서 세금 문제에서도 굉장히 절세를 하는 그런 형태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요약해 보면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 1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현금 흐름 패턴이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지출이 많죠. 지출과 부채가 많죠. 부자들은 수입과 자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2, 2권을 보시면 현금 흐름 사분면이라고 해가지고 직장인과 자영업이 돈을 벌어가는 방법이 있고 사업가가 투자가가 돈을 벌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달라요. 직장인과 자영업은 시간을 투자한 만큼만 돈을 벌어가죠. 시간 투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수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수입을 노동 수입이라고 부르고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왼쪽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재정적으로 자유롭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가 영역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전 세계 부자들은 다 사업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투자가는 돈을 버는 방식이고 사업가는 많은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돈을 벌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수입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수입을 시스템 수입이라고 불러요. 시스템에 의해서 돈이 나온다. 본인이 일을 안 해도 저절로 나오는 수입이잖아요. 이러한 수입의 형태를 우리는 자산 수입, 인세 수입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할까요? 사업의 형태를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직접 본인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시스템을 사는 방법이 있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회사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를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내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돈이 없으면 또 힘들죠. 두 번째 방법은 돈만 있어도 되지만 또 돈이 없다는 거죠. 살 수는 있는데 돈이 없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하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을 제시해 놓고 있는데 이 방법은 뭔가 하면 이미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구축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그냥 이용만 하기만 하면은 사업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약자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건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먼저 만든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든 회사가 바로 아메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아메이 창업자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두 분입니다. 리치 디보스와 제이벤 앤델이 창업을 했고, 그 아들이 2세 경영으로 이어져 왔어요. 스티브 벤 앤델과 덕 디보스가 2세 경영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전문 경영인인 3세대 경영인 체제로 넘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세대 경영까지 넘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메의 비전은 무엇인가?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전을 통해서 성공해 가고 있어요. 아메의 창업 이념은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 있습니다. 아메의 6가지 가치가 있는데 파트너십, 정직과 신뢰, 개인 가치 존중, 책임감, 성취, 자유교육과 정신이 있습니다. 아메의 기업 이념은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진다. 이런 뜻이죠. 대한민국에서는 만 19세 넘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메이, 영어로는 AMWAY. 아메이는 뭔가? 아메리칸 웨이의 약자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미국적인 생활 방식이라는 뜻이죠. 미국적인 생활 방식은 굉장히 좋은 방식, 합리적인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아메이는 미국인의 생활 방식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미국에서 했지만 다른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갈 때마다 미국에 시작했으니까 아메이라고 하고 캐나다로 들어가면은 캐나다 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면 한국은 코리안 웨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좀 약간의 이름에 혼선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가지고 있는 그 뜻을 기억하고 그대로 고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꾸지 않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건 아메이가 미국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리는 것이 옳다고 여겨서 아메이라는 이름을 현재까지 보수해 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된 거예요. 아메이 본사입니다. 미시간주 에이다에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크죠? 공장이. 처음에는 자그마한 창고에서 시작한 아메이가 이렇게 현재 큰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성장해 있습니다. 아메이는 시작을 1959년 미국에서 합니다. 계열사가 있는데 뉴트리라이트사. 뉴트리라이트사는 1934년에 설립이 됩니다. 설립이 된 비타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타민 회사인데요. 역사가 벌써 90년이 됐네요. 그런데 1972년에 아메이로 편입이 되고요. 아메이 센터가 있는데 아메이 센터는 NBA 농구 올란도 매직 팀인 이 사용하는 농구 구장입니다. 그 아메이 센터를 아메이가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NBA 농구 구단인 올란도 매직 팀은 리치 디보스 사장님 개인 소유입니다. 피터 아일랜드 리조트와 JW 메리어트 호텔과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기타 등등 또 수많은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 450여 가지 제품을 직접 생산합니다. 100% 만족 보증자들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을 3개월 이내에 반품 받아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만큼 품질에 대한 자신이 있는 거죠. 품질이 그만큼 좋아요. 100곳의 연구개발 실험실과 1000명 이상의 과학자와 기술자, 1200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또 대기 중인 특허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기술력이 있다는 거죠. 세계 판매 1위인 비타민, 정수기, 공기청정기의 제품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는 1989년에 유엔으로부터 환경 프로그램상을 수상합니다. 아메이는 환경운동을 많이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만들더라도 그 인간과 환경을 해치지 않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 왔고 최초로 생산한 제품이 에롯이라고 하는 세제인데요. 세제임에도 불구하고 유기세제입니다. 화학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어차피 세제는 쓰면 하천으로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 흘러가더라도 생분해가 되어가지고 하천을 해치지 않도록 만드는 최초의 제품을 만들 정도로 환경에 진심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유엔으로부터 그러한 모든 것을 토대로 해서 이런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냄비 신용 등급인데 지구 최후의 판매 방식에서 배우는 IMF 시대 생존 전략 유월드라고 하는 경제지입니다. 1998년도 2월호인데요. 이러한 기업은 보고 배우자고 특집 기사를 실었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더 냄비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더냄브레드 스트릿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전 세계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회사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5A1 최고 등급을 받았어요. 그럼 5A1이 도대체 뭐냐 궁금하시잖아요. 제너럴 일렉트릭 역사가 100년이 넘는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IBM 아실 겁니다. 컴퓨터 만드는 회사. 코카콜라 다 알 거예요. 5A1입니다. 인텔 컴퓨터에 들어가는 칩 만드는 회사. 이러한 기업들이 5A1입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기업들이 이런 기업은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두 번째, 이번은 2호로니까 이런 기업을 연중 기획으로 실었는데 이번은 2호로니까 두 번째 아메이 기사를 실은 겁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메이가 5A1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메이를 잘 몰라요. 그 이유는 유통의 방식을 다른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메이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를 뿐이지 이렇게 높은 신용 등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객관성이 있는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창립자이신 제이벨 앤델이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직을 1979년에 취임을 합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뭐냐면 미국의 모든 기업을 대표하는 의장을 뽑는 그 의장이에요. 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의장이에요. 상공회의소 의장이. 우리로 치면 전국경쟁연합회, 정경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정경련 회장은 우리나라 그 대기업 총수들이 거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기업의 오너들은 맡기지 않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직에 또 취임을 했고 그 아들이 아메이 회장직에 있을 때 상공회의소 의장직을 취임을 또 하게 됩니다. 2001년에 하고요. 2013년에 합니다. 임기는 1년이에요. 이렇게 두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디슨 상을 또 받아요. 그럼 에디슨 상이 뭐냐? 혁신적인 마케팅을 한 회사에게 주어지는 상인데요. 어떤 회사들이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에 앨런 머스크,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전 세계에서 거의 뭐 1, 2등을 하는, 그 1, 2등 할 정도로 많은 돈을 버는 그런 회사가 앨런 머스크잖아요. 그 앨런 머스크가 2014년에 받고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2012년에 받고요. 그리고 포드 자동차가 2011년에 받습니다. 1996년에 코카콜라가 받고 1993년에 그 이전 과거 이력으로 올라갑니다. 1993년에 리치 디버스와 제이 베넨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자선 리더십 부문 윌리엄 E 사이먼 상이라고 해가지고 기부를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에요. 기부를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만큼 사회에 반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받았는지 쭉 나와 있는데 2006년에 리차드 헬렌 디보스는 리치 디보사님의 부인입니다. 부인의 이름을 같이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co-founder of 아메이라고 되어 있죠. co-founder는 창립자입니다. 아메이를 창립한 사람이 리치 디보스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받을 정도로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앙과 자유상이라고 해가지고 이 상은 어떤 상인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영향력을 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자유에 관한 메시지를 주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을 선정을 영향력을 준 사람이에요. 준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주어지는 상인데 또 매년 주어지는 상은 아닌가 봐요. 이력을 보니까.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매년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해에 선정을 해서 주어지는 상인데 2010년에 리치 디보스 아메이 창립자 두 분 중에 한 분이신 리치 디보스 사장님께서도 이 상을 받아요. 아메이는 시작은 미국에서 했지만 전 세계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22번째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왔고요. 전 세계 100여 개 지역, 100여 개 국가 및 지역에 진출해 있습니다. 유럽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아시아도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북미, 남미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아메이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 한국 아메이는 서울의 강남 삼성동의 아셈타워 왼쪽 건물이에요. 아셈타워 안에 있어요. 아셈타워 안에 내부를 보시면 27층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내부로 싹 들어가니까 오른쪽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아메이기 때문에 한국의 법인을 설립했겠죠. 그리고 돈을 다 투자하고 직원들을 고용하고 지금 현재 사장님까지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국 아메이는 1991년에 들어와서 현재 33년째 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 비즈니스 브랜드 센터라고 해가지고 직접 가서 제품을 구경도 할 수 있고 브랜드를 또 아메이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요. 제품에 브랜드를 체험할 수도 있고 직접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메이 비즈니스 앤 브랜드 센터입니다. 전국적으로 14군데가 있어요. 대도시에 웬만한 대도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에도 있고요.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제주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아메이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amei.co.kr 이렇게 나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앱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산 아시아 물류 허브 센터가 있는데 아시아 최초 물류 기지이며 아메이 글로벌 3대 물류축 중에 하나입니다. 아메이가 물류를 이동할 때 그 거점 지역을 통해서 이동해요. 미국은 북미와 남미 지역은 미국에서 이렇게 배송을 해주고 물류를 유럽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에 또 있고요. 아시아 지역은 한국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부산에 있어요. 그래서 부산의 고용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제품 살펴보겠습니다. 뉴트리라이트 비타민이 100여 가지, 아티스트리 화장품이 200여 가지, 퍼스널 케어 제품 비누, 치약, 칫솔, 샴푸가 100여 가지, 홈 리빙 제품인 세제, 퀸, 요리하는 냄비예요. 공기청정기, 정수기 100여 가지, 원포는 국내 기업 생산 제품입니다. 100여 가지. 총 제품 수가 600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아메이가 시작했을 땐 세제 한 가지였습니다. 한국에 시작했을 때 1991년에는 세제 5가지였고요. 현재는 600가지. 굉장히 많은 제품이 생겼네요. 그래서 아메이는 제품 수가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트리아트 부분부터 살펴볼게요. 전 세계 뉴트리아트 농장 및 식물 연구소가 있는데 미국 워싱턴 트라우 레이커 농장이 있고 멕시코에 가면 엘 페트칼 농장이 있고요. 브라질에 가면 우바자라 농장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잖아요. 식물이 자라기에 천혜의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식물들을 재배해서 뉴트리아트를 비타민을 생산해 내고 있고 오른쪽 위 상단에 보시면 중국 우시에 보테니컬 센터가 있는데 바로 식물 연구소입니다. 제품을 생산해내는 농장이 아니고 연구를 해요. 그래서 현재 나오고 있는 제품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제품을 제외한 미래의 비타민들을 연구를 하는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뉴트리아트 비타민 A, B, C, D, 프로틴까지 쭉 나와 있죠. 너무 많은 제품이 있어가지고 대표적인 비타민들, 군들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이 뉴트리아트 비타민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를 후원하고 있어요. 2018년도 평창의 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을 후원해가지고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냈죠. 그리고 AC 밀란 선수들 몸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유럽의 명문 구단인 AC 밀란을 후원해가지고 뉴트라이트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품이 좋고 이 비타민은 이 선수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도핑 테스트를 합니다. 보통 하다 보니까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약 같은 거 먹으면 도핑 테스트 해가지고 특히 올림픽 같은 경우는 탈락을 하게 됩니다. 메달을 따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영양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비타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비타민이잖아요. 자연의 식물입니다. 식물 자체를 먹는 천연 비타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후원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티스트리 화장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티스트리 화장품의 역사는 1968년에 런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화장품의 역사만 하더라도 50년이 넘었습니다. 미스 아메리카를 후원하고 부산국제영화제를 후원하는 주 후원사입니다. 아메이가 주 후원사인데 그 브랜드가 아티스트리죠.
그래서 2012년부터 후원해서 현재까지 계속 후원해 가고 있습니다. 화장품 기초 화장부터 색조 화장까지 그다음에 샴푸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디용품도 있고 치아 칫솔도 있는데 개인용품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가 있는데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청소용 세제가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녹색 뚜껑이 있는데 요 뚜껑이 있는 요 세제 이것이 에롯인데 이 세제가 바로 아메에서 최초로 생산한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에롯이라고 하는 이 세제의 역사가 아메 역사가 똑같아요. 아메 역사가 1959년도부터 2024년 어떻게 되죠? 65년이네요. 이 에롯의 역사가 벌써 65년이 됐고요. 아메의 역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기, 공기청정기, 퀸, TI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연히 이 제품은 전 세계 판매 1위니까 품질이 가장 우수할 수밖에 없죠. 좋으니까 쓰겠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원포원 제품은 우리나라가 1998년도에 IMF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제품은 잘 만들었는데 안 팔려가지고 망해가는 기업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메리카 입장에서는 어, 상생의 프로젝트를 또 만들어요. 그런 기업들을 살리고자. 아메이는 법칙이 있는데 매달 새로운 제품이 한 가지씩 올라와요. 아메이 제품이 신제품으로. 그러면 아메이 코어 제품, 그것을 우리는 코어 제품이라고 하는데, 코어 제품 한 제품이 런칭이 되면 우리나라 기업 제품에 한 가지씩 매치시켜서 런칭을 시키자 하는 프로젝트가 원포원 프로젝트였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이어져, 이어져 온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현재 100여 가지 제품이 원포원 제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다 국내 생산이에요. 국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을 또 다른 나라에까지 또 수출을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생의 원리를 가지고 아메이가 같이 유민의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자, 아메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메이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면 세수하고, 입 닦고, 요기하고, 비타민 먹고, 화장하고, 숨 쉬잖아요. 물 마시고 다 하죠. 그죠? 그러한 것들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제품들을 아메이 제품으로만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순간, 아메이 제품을 바꾸기 전에는 수입이 발생이 되지 않았는데, 아메이 제품으로 바꾸는 순간 수입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은 항상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아메이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수입이 어떤 식으로 발생되는지 그 이전에 어디에서 수입이 나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유통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300원 하는 비누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비누가 만들어지는 곳은 공장이죠. 그죠? 공장에서 만들어지는데 공장에서 원가 400원 책정을 하고 공장 그 회사도 남아야 되니까 이윤을 1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통 과정을 거칠 때 광고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잘 모르기 때문에 광고를 하게 됩니다.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대부분 광고를 하죠. 광고비 100원, 총판 600원, 도매 800원, 소매점에 1,000원에 넘어가서 우리 소비자가 가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지금까지 가장 익숙하게 우리가 해왔던 유통의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인점이 생기면서 할인점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전부터 있었던 같은 느낌이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9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할인점이 들어왔어요. 외국의 할인점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기업 할인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역사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할인점이 지금 익숙하니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전통적인 유통 방식에서 할인점으로 가는 형태. 결국 소비자가 유리한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좀 더 싼 쪽으로 가게 돼 있고요. 같은 제품이라면. 그래서 할인점이 생기고 이런 유통이 변한다는 거죠, 유통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아메는 이러한 기존 유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것에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아메는 원가를 550원 집어넣은 거죠.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제품 만들어가지고 이윤 똑같이 100원을 남겼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유통을 시키느냐? 아메이는 유통의 권리를
ABO라고 하는 아메 비즈니스 오너의 약자인 ABO, 우리말로는 회원, 회원들에게 이 유통의 정권을 맡긴 겁니다. 아메이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ABO한테 회원 그 유통을 권리를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회원들이. 그리고 회원들이 1,000원에 사는 겁니다. 아메이를 통해서 타고 구매를 하고 제품이 좋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회원이 아닌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유통의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기존에는 총판, 도매, 소매, 할인점이 했다면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갔다면 이 아메이 유통에서는 회원들이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에서는 캐시백을 중간에 남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캐시백을 회원들한테 35%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 회원들은 모든 제품에 대해서 100% 만족 보증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쓰던 제품도 반품을 할 수 있고요. 안 쓰던 제품을 재고로 갖고 있는 것도 반품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것이 사업이라면 리스크가 전혀 없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 아메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리스크가 전혀 없고, 그리고 돈으로 돌려준다? 내가 제품을 바꾸는데 사업이 된다? 그것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수입이 발생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달 쓰는 생필품이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20만 원 쓰고 내가 마음에 들어서 AB한테 전달했다고 가정하면 A도 20만 원, B도 20만 원. 근데 그 이전에 이 아메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후배가 저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정보를 전해주었잖아요. 그 사람을 우리는 스폰서라고 부릅니다. 이 아메를 전해준 사람. 그래서 스폰서도 20만 원 써보고 좋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스폰서가 있고 이 줄은 뭐냐? 바로 이 정보를 전달한 사람이다. 이런 연결 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누구의 수입이 가장 많을까요? 스폰서일까요? 나일까요? A일까요? B일까요? 약간 헷갈리긴 하죠. 그 이전에 먼저 보너스 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너스를 돌려주기 이전에 왼쪽을 보시면 후원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20만 PB 이상이 되면 3%, 60만 PB 이상이 되면 6%쭉 가가지고 1000만 PB 이상이 되면 21%. 당연히 매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너스 레벨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여기서 PB가 뭐냐? PB는 각 제품에 부여된 점수를 PB라고 합니다. 점수. 치약도 PB가 있고, 칫솔도 PB가 있고, 비타민도 PB가 있습니다. 각 제품마다. 그 점수를 전부 모아가지고 한 달을 모아요. 쓴 제품에 대해서 모아가지고 보너스 레벨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오른쪽 밑에 보면 PB와 BB가 1대1로 가정을 한다. 이렇게 단서가 있잖아요. 그럼 BB가 뭐냐? BB는 비즈니스 볼륨, PB는 포인트 밸류의 약자예요. 각 제품의 점수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BV는 비즈니스 볼륨을 해석하면 이렇게 가격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1,100원이면 원래는 1,000원인데 1,100원에서 100원은 정부로 가져가는 세금이라는 뜻이죠. 100원을 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1,000원을 뺀 나머지가 1,100원에서 1,100원을 뗀 나머지가 1,000이 순수한 제품의 가격이잖아요. 이제 그 수치가 바로 BV라고 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을 결정할 때는 PB를 결정을 하고 돌려주는 거는 돈으로 돌려준다. 그런데 이 PB와 BB는 한국 아메가 시작했을 때는 1대1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대 1.78로 늘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물건값이 올라가니까. 그렇잖아요. 물가가 상승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PB와 BB 조정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가면 수입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PV와 BB를 1대1로 가정을 해놓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후원수당 이후에 또 보너스가 나와요. 리더십 보너스 6%, 루비 보너스 2%, MD 보너스 1%,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플러스 보너스 0.25%씩 연말 보너스입니다. TTCA, FAA, 코어 플러스 인센티브까지는 보너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너스와 인센티브예요. 그래서 10가지의 보너스와 인센티브를 받는다? 누적해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시간이 지나가면
수입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리고 NCA 여행 프로그램과 GAR 인증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드리는데 후원수당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스폰서 나 AB 1대1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만, 20만, 20만 썼을 때 전체 그룹을 포함을 합니다. 스폰서는 스폰서의 그룹 매출 전체. 그러니까 80만이죠. 80만을 오른 왼쪽 표를 보면 PV와 BV를 1대1로 가정했기 때문에 20만 PV나 20만 BV나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60만에 대해서 보너스 레벨은 6% 빨갛게 지금 표시해놨네요. 6%죠. 그래서 4만 8천 원이 되고 이 보너스는 스폰서가 다 못 가져요. 왜? 아메는 이 마케팅을 만들 때 철저하게 밑에 사람은 돌려주고 남는 부분만 가져가도록 마케팅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야지 피해자가 안 나오고 그 노력한 만큼 돌려받기 때문에 그런 법칙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스폰서 이전에 먼저 나의 그룹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그룹은 60만이잖아요. 60만에 대한 보너스 레벨은 6%. 3만 6천 원입니다. 그래서 스폰서는 4만 8천 원에서 3만 6천 원을 뺀 나머지 1만 2천 원이 스폰서의 보너스고 나도 AB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A가 갖는 보너스 6천 원, 20만에 대한 3% 6천 원, B도 똑같이 6천 원이잖아요. 그래서 3만 6천 원에서 1만 2천 원 뺀 나머지 2만 4천 원이 내가 가져가는 보너스입니다. 이러한 매출이 발생이 되면 이 보너스는 다음 달 14일 날 통장으로 돌려주는 보너스입니다. 만약에 이번 달 4월 달에 이런 구조가 딱 나오면 5월 달에 이런 보너스를 받는 거예요. 5월 14일 날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매출은 스폰서가 높은데 매출이 적은 내가 보너스가 더 많죠. 나중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거는 뭐냐? 먼저 한 스폰서보다 나중에 시작한 내가 보너스가 많은 이유는 아메는 먼저 했느냐가 나중에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노력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많아지는 마케팅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수입이 더 커질 수 있다. 희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91년대에 시작 못해서 안타깝다고 놓쳤다고 아쉬워할 필요 없겠죠. 뭐 지난 뭐 5년 전에 놓쳤다고 해서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91년도 등록한 사람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있으면 수익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작한 사람도 노력을 많이 하면 얼마든지 큰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마케팅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 모양이 좀 이상한 게 생각이 나네. 요 꼭지점을 다 이어보니까 삼각형이 생각이 나나 봐요. 그러면서 아멘은 이상한 거 아니야 하고 상상의 나라를 비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소위 피라미드 방식을 이용하는 불법 다단계와 아메이 방식 다름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불법 다단계는 가입비가 있습니다. 아메이는 없죠. 불법 다단계는 수입이 역전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모양으로 내려갑니다. 두 갈래 바이너리 구조. 대부분 바이너리요. 두 갈래로 가고 아메이는 무한 확장 수익 가능합니다. 수입 역전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불법 다단계는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사례가 있었죠. 자석료 사건. 그리고 그 제품은 내구재입니다. 내구재를 쓰면 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더 이상 사람이 늘어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끝나고. 아메는 반품이 가능합니다. 100%.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소비재. 쓰면 떨어지는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메가 시작한 63년 이전에 썼던 사람도 지금까지 쓰고 있으니까 항상 매출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만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분명히 구분이 되고 다르죠.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가 좋으면 수많은 가짜들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는 하나입니다. 자, 6천 원, 11,000원, 24,000원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A가 그룹 매출이 올라가서 60만, B가 60만, 그리고 새로운 사람 C가 나왔네요. 60만 원 매출을 발생시키고 나의 소비자 그룹, 내가 전달한 사람들 그룹이 기타 등등 20만 매출이 되었을 때 나는 400만 매출이 됩니다.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요. 후원수당 계산하고 그리고 이런 그림이 딱 나오면 400만 그룹에 6% 세 그룹이 나오면 브론즈 빌더 인센티브 추가
추가 보너스를 또 받습니다. 인센티브를 또 받아요. 그래서 후원수당의 30%를 받으니까 이제는 진짜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PV와 BV가 1대 1.78입니다. 와, 아메이 제품 안 올랐어요. 33년 전에 지금 물가가 33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른 제품 비교하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근데 아메이는 이게 제품 가격이거든요. 33년 전에 제품 가격 대비 지금이 1.78배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메이는 돈을 돌려주는데 이 금액으로 돌려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1.1대 1대1로 계산한 방식에서 1.78을 곱한다는 뜻입니다. 곱하니까 실제로 받는 보너스는 113만 원입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면.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가요. A, B, C, D까지 나왔네요. A도 그룹 매출이 이제 소비자가 네트워크가 소비자가 형성이 되면 당연히 매출이 올라갑니다. 250만 B, C, D 전부 다 250만씩 했을 때 나는 드디어 전체 매출입니다. 나의 개인 매출이 없다고 치더라도 아메는 전체 매출로 계산을 해줍니다. 1000만 매출이 되고 21% 최고 보너스 레벨로 올라갔네요. 같은 방식으로 빼주고 브론즈 빌드 인센티브 더해주고 1.78로 곱하니까 208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금액이 208만 원이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이 나오고 다음 달에 208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괜찮죠. 그런데 이 금액이 한 번 나오고 안 나온다면 그렇게 큰 매력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매력적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금액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또 문제가 달라지죠. 엄청난 매력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저도. 아메이 수입의 특징인데 이 수입이 왜 계속 나오는지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비재, 생필품을 쓰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구매한다는 거예요. 회원수가 증가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2명, 3명 계속 늘어나게 돼 있죠. 제품 수도 증가합니다. 신제품이 계속 나와요. 경험이 증가합니다.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경험치가 올라가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매월 나오고 그것도 증가하면서 나오고 평생, 왜 생필품은 평생 쓰는 거 아닙니까? 비닐 치약 칫솔을 오늘내일 쓰다가 말 사는 일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제품이면 그 제품 평생 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아메를 하다가 돌아가시면 상속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수입은 엄청난 수입이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200만 원대로 나오고 말 수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한 계기가 된 겁니다. 이 수입은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커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A가 나도 1000만 하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이 독립을 했어요. 이러한 그룹이 형성이 되면 독립이라고 불러요. A 그룹이 독립되고 나의 그룹이 형성되어 있다면 독립된 그룹에 대해서 아메에서는 후원 수당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아까 10가지 보너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후원 수당은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고 이럴 때를 대비해서 리더십 보너스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1000만 매출에 대한 6%를 곱해줍니다. 1000만에서 6% 곱하고 1.78을 곱하니까 약 106만 원이 나와요. 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메이 방식은 뭐냐? A라고 하는 사람을 성공을 시키고 나도 성공하는 윈윈의 방식이라는 뜻이죠. 일반 사업을 보면 우리가 바깥에 나가보시면 아메이가 아닌 일반 사업은 어때요? 같은 업종에 있는 사업이 옆집이 잘 되면 내가 망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성공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일반 사업의 방식을 우리는 윈윈의 방식이라고 부르고 일반 사업은 윈루즈의 방식이라고 부르고 아메이는 윈윈의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엄연히 구분이 되고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아메이를 하고 아메이를 통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아메이만의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고 이 시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를 하시려면 아메이의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B가 독립하면 또 106만 원, C가 독립하면 106만 원. 그래서 아메이는 계속 독립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수입이 커지는 독립운동은 그런 사업이에요. 자, 핀 설명드리겠습니다. 6% 그룹이 3계열이 있고 15%를 하면 브론즈. 아까 그림 설명 400만 그림 보여드렸죠. 그러면 수입이 100만 원 정도 되고 1000만 PB를 하게 되면 넘어가게 되면 실버 프로듀서라고 부르고 200만 원. 1000만 PB 3개월 하면 골드 프로듀서라고 부릅니다. 300만 원.
1000만 PB 6개월 하면 플래티늄이라 부르고요. 400만 원 수입이 됩니다. 플래티늄은 정식 사업가입니다. 아메리로부터 본사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고 이때부터 이제 여행을 다니기 시작해요. 2000만 PB가 넘어가면 루비 월 한 5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고요. 1000만 PB 12개월 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부릅니다. 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두 그룹의 플래티늄이 있으면 사파이어 700만 원, 세 그룹의 플래티늄이 있으면 에메랄드 900만 원, 여섯 그룹의 플래티늄이 있으면 다이아몬드 2억이 넘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말 보너스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억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어, 다이아몬드가 되시면 해외여행 가도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갑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기립박수를 받는. 왠지 아세요? 6명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윈윈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정. 성공자를 만든 성공자. 그리고 6그룹에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있으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부르고 사문이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개념이 달라지는데 본인 그룹에 얼마나 많은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다이아몬드가 있느냐, 에메랄드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점수를 전부 누적시켜요. 누적시키고 본인이 후원한 사람, 그 다음에 깊이 그룹 전체의 숫자를 다 더해가지고 퀄리피케이션 크레딧이라고 해서 10점이 되고 파운더스 플래티늄 6그룹이 있으면 수석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학이 되고요. 쭉 같은 개념으로 갑니다. 가서 파운드스 플래티넘 14그룹이 되고 자기 점수 88점이 넘어가면 크라운 엠베서더까지 있어요. 수입이 크라운과 크라운 엠베서더 레벨 정도 되면 10억이 넘어가요. 10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수입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여행 프로그램인데요. 플래티늄이 되고 에메랄드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면 본사로부터 여행이 한 번으로 끝나는 여행이에요. 뉴핀이기 때문에 끝나는 여행 프로그램이 있고 또 매년 가는 여행이 있는데 리더십 세미나라고 해가지고 플래티늄 이상 가는 여행이 있고 5박 6일 해외여행인데 이 여행은 무료로 주어지는 전 세계 가장 멋진 장소에 가는 그런 여행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이아몬드 여행이 또 기다리고 있고요. 또 특별하게 아메이 창립 70주년 행사가 있는데 2029년 5월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있습니다. 전 세계 유작 다이아몬드가 다 모입니다. 아메이가 50주년부터 60주년, 70주년 행사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모여왔고 또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5년 남았잖아요. 우리는 플랜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빨리 가는 사람은 2년에 다이아몬드 가고요. 조금 그 조금 평균적으로 가는 다이아몬드는 한 5년 정도면 저도 5년 좀 안 되게 다이아몬드 갔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가능하고요. 자, 한국 아메이가 91년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첫 해에는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첫 해 실적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보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1992년에 동경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쭉 갔잖아요. 가서 2024년 북구호까지. 북구호는 이제 올해 플래티넘을 달성하고 점수가 되면 가는 여행 프로그램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플래티넘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 여행들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알려준 스폰서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크게 성공한 사람과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싱킹비 그룹을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요. 이 김종규 정은재 사님을 멘토로 하고 한다면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총 리더이시기 때문에 김종규 사님은 미국에서 7년간 박사과정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대기업 연구원으로 계실 때 미국 대학교 후배로부터 아메이를 한국에서 우연히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2년 동안 해가지고 부업을 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해가지고 에메랄드를 하시고 직장에서 받는 월급보다 아메이 수입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회사를 그만둘 수 있게 되죠. 그래서 2년 후에 그만두고 아메이만 해가지고 현재 피는 크라운이시고 수많은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분을 멘토로 해서 한다면 우리가 사업을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고요. 또 김종기 사장님께서 또 멘토를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덱스터와 버디 예거입니다. 덱스터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미국에 가면 뉴욕이라는 시가 있고 뉴욕이라는 주가 있어요. 뉴욕은 우리가 잘 알아요. 뉴욕 도시 알죠? 도시가 속해 있는 주 하나가 우리나라 크기가 돼요.
그 뉴욕주의 자그마한 소도시 롬이라고 하는 곳에 덱스터가 태어났습니다. 그곳이 고향인데 아주 부자로 살지는 않았어요. 덱스터는 평범한 게 사는데 뭐그 여유롭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내 사업을 가지고 나는 부자로 살 거야 하는 꿈은 가지고 있었어요. 덱스터는. 그리고 자동차 세일즈맨이었던 덱스터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이유가 꿈 때문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성공된 시스템을 덱스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스템을 받아 들였습니다. 덱스터의 그 시스템을 싱킹빅 그룹이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는 덱스터의 그 싱킹빅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이분도 우리의 멘토예요. 덱스터 버디는 사업을 한 6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셨고요. 그 아들 3명이 이어받아서 이 아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년 정도 아메를 하면 아메의 역사와 거의 같이 왔잖아요. 도대체 수입이 얼마일까? 사진에도 얼핏 보이지만 더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아메에서 받는 보너스가 제가 10가지 정도 있다. 기본적으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많은 매월 받는 보너스, 연말 보너스가 있는데 그 연말 보너스 중에 한 가지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FA 보너스. 창립자로부터 주어지는 보너스, FA. 보너스인데, 연말 보너스가 50점을 하게 되면 200만 달러. 간단하게, 그냥 크게 계산할게요. 50점을 하면 20억, 연말에 보너스 20억 받고요. 55점을 해가지고 30억을 받았고, 60점을 실제로 받은 거예요. 60점을 해가지고 40억, 65점을 해서 50억을 받았어요. 다른 보너스 받고 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아메를 통해서 이렇게 수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말이 있잖아요. 이걸 보여주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돈을 찾아가지고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어디에서 찍었는가 하면 우리는 아메 행사를 하는데 큰 행사가 있어요. 2만 명에서 3만 명 혹은 그 이상이 모이는 장소가 있는 장소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를 우리는 펑션이라고 불러요. 그 펑션에서 이런 행사를 해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거죠. 그러면 덱스터가 얼마나 벌까요? 덱스터는 1년에 100억을 버는 겁니다. 아메를 통해서 1년에 100억씩 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전 세계에서 아메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가장 성공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전개한다면 분명히 미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현재 시작이지만 미래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꿈을 가지고 있죠. 저는 100만 원이 꿈이었어요. 네, 한 100만 원 정도 수입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요. 김종기 사장님은 50만 원 정도의 용돈 정도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었고, 덱스트는 나는 멋진 집에서 살고, 캐딜락을 타고, 부자로 살고 싶다. 내 사업을 통해서 나는 성공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이런 꿈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꿈이 아멘을 통해서 현실이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Dreams come true. 현실이 된다. 어떻게 해서 현실이 되는가? 텍스트 예거 싱킹 시스템 속에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만 하면 되는가? 이런 미팅에만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참석만 하시면 누구나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SP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된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역시 미팅이 그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럼 비전이 뭐냐? 바로 이러한 이 모든 과정들이 아메 자체가 비전이에요. 우리가 아메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비전이고요. 이러한 시스템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비전이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한다면 그 자체가 비전입니다. 이상으로 성공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